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세나입니다.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은요, 굉장히 특별한 분이세요. 바로 대통령이십니다. 이세나 아나운서. 이 몇 개입니까? 아니, 2개죠. 네.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고요. 아하. 바로 반려견들의 대통령이신데요. 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 이용종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식구를 하나 데려오셨군요. 네, 저희 파트너입니다. 네, 이름이 뭡니까? 아, 이건 우리고요. 셰틀랜드 십덕견쟁이라고요. 네. 아. 우리. 네, 우리 네. 자태만 봐도 범상치가 않아요. 보통 네. 개는 아닐 것 같은데 네. 제주 몇 가지 좀 뽐내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 잠깐 몇 가지만 보여드릴까요? 네. 네. 우리 인사해야지. 차렷. 차렷. 기다려. 바로. 자, 손. 아니, 앉아. 손. 왼손. 어머. 손. 자, 엎드려. 쉬어. 빵. 기다려. 아, 네. 이야. 앉아. 와, 또 앉아. 영리하네요. 기다려. 예, 네. 상당히 영리합니다. 예.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는 편하게 앉아서 나눠볼까요? 네. 이리 앉으시죠. 네. 마. 카리스마 넘치는 문제견 해결사로 애견인들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준 이용종 교수. 반려견과의 교감을 통한 교육법을 전파하는가 하면 유기견 입양 프로젝트, 반려견 운동장 만들기 등 남다른 반려견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 이용종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제가 앞서서 우리 이용종 교수를 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라고 소개를 드렸잖아요. 네네.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반려동물을 기르다 보면은 많은 문제점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잖아요. 네. 특히 이제 너무 짖어요, 사람을 물어요, 대소변을 못 가려요. 네. 그다음에 온 집안에 난장판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문제 행동을 하고 있는 개들을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뭐 신발을 깨물어 버리게 한다, 그런 것도 고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 예, 보통 이제 잘못된 행동을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그 조언 역할을 해주고 또 그 개들을 케어할 수 있게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개들이 노는 방법에 대한 것을 몰라요. 네. 네. 저희들이 강아지를 교육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그 갖고 있었던, 지금 강아지들이 가장 큰 문제점들이 거의 다 과잉보호거든요. 네. 오냐 하고 이뻐할 줄 알지 잘못된 행동했을 때 야단을 치거나 통제하는 것에 대해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네. 네, 그런 거를 깨우치게 하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우리는 단잠을 자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우리도 낮잠 시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수면 교육도 따로 시키나요? 네, 보통 이제 반려견들은 일상생활이요. 잠자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게 되면 이렇게 편안한 자세가 되면 거의 다 잠을 자요. 예를 들어서 막 불안감이 있다. 네. 여기서 환경이 낯설다. 그럼 예민한 행동을 하게 되면 벌써 도망가거나 어쩔 줄 몰라 하는 행동을 하지만 주인이 또 옆에 있고 이 자리가 또 편안한 자세이다 보니까 얘를 정말 편안하게 지금 쉬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많은 개 키우는 분들이 개가 너무 오래 자니까 걱정을 하는데, 그러면은 잠을 자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군요. 개들의 하루 일과는요, 먹고 네. 잠자고 탐색하고 네. 이 호기심 갖고 있는데 거의 하루 일과 거의 한 70% 이상을 잠잔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편한가 봐요. 약간 네네. 방송 체질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탤런트 체질이 있군요. 네. 아니, 그런데 우리 교수께서 동물 매개 치료센터도 운영하고 네네.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이건 그렇습니다.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동물 매개 치료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 심리적, 신체적 많은 호소를 하잖아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앓고 있는 사람은 우울증이라든지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단 사람을 대인 깊이 증상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첫 번째 오는 것이 사람과의 대화 근절이거든요. 그러면 대화 근절이 시작이 되면은 나가기를 싫어하고, 그럼 특정히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데, 여기서 반려동물이 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떠한 이야기를 다 받아들이고 들어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동물과 같이 교감을 하면서 다쳤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한 곳에서 특정인 공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이 동물을 연결한 매개치료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스튜디오에 딱 나온 그 순간부터 우리 스튜디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네. 화기애애지고 네. 맞아요. 그런 효과가 네.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이용종 교수님 얘기만 들어봐도 정말 일상생활과 반려견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일상을 궁금해서 카메라를 직접 들고 한번 찾아가 봤거든요. 네.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네. 하죠. 반려견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반려견들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이용종 교수가 문을 연 강아지 테마파크. 세계 각국 70여 종의 다양한 견종을 선보이며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어울리고 반려동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뿌잉이 뿌잉뿌잉뿌잉. 예. 뿌잉이 살짝 해서 쓰다듬어 줄게. 살짝 냄새 맞추고 살짝 쓰다듬어 보고 살짝. 내가 쫓아가서 개를 잡으려고 하면 개는 경계를 하게 돼 있어요. 물 수도 있어. 예민해져. 그래서 개들 만질 때는 강아지가 자연스럽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은 이제 또 생명 존중이거든요. 개를 만지는 방법이라든지 새로운 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들 많거든요. 이런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것도 배우기도 하고 개들이 갖고 있는 특징, 견종의 특성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체험의 장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강아지를 낯설고 두려워했던 이들도 함께 어울리며 교감을 통해 두려움을 조금씩 털어내고 서서히 친구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움 속에서도 어울려서 놀게 되면은 사람도 마음의 문을 가볍게 열 수가 있고 행복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잘 따라다니는 거 어때요? 그냥 옆에 따라다니는 거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웃을 수가 있잖아요. 한결 가까워진 강아지와 아이들. 이제 아이들의 기억 속에도 강아지가 더 이상 두렵거나 무서운 존재가 아니겠죠? 자기가 보고 느꼈던 그 견종들을 보고 자기가 본 개를 기억하면서 이 그림을 해서 이제 그리면서 이제 표현을 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는 작은 개를 원하네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거 보고 저희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여기 박아서 이 문신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림에다가.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무시무시한 카리스마를 가진 대형견의 훈련 모습을 이곳에서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힘을 잘 느껴보세요. 개들의 역할을 배우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경찰견, 경비견 훈련하는 모습들입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훈련, 거친 훈련을 할 때는 네네. 좀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처음 저 교육을 시킬 때는 개들에 대한 행동 습성이라든지 개들이 저 동작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개들이 다음 동작이 무엇인가라는 걸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 테마파크를 둘러보던 이용종 교수의 시선을 사로잡는 게 있었는데요. 반려견과 인간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 시설물입니다. 이 아이디어 누가 낸 거야? 제가 냈어요. 이 아이디어를? 네네. 직접? 요게 또 좋네. 이거 개들이 막 갉아버리는데. 장난감 시설과 편의 시설과 이런 걸 복합적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것도 개를 좋아하시는 분이 정말 디자인을 해서 반려동물을 생각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군요. 반려동물 시장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테마파크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 이런 디자인 공간 연출을 통해서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즐길 수 있는 그걸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만족합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놀이터에 불과하지만 언젠간 세상 속에서 사람과 반려견이 제약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을 거라 이용종 교수는 믿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 훈련소로 돌아와서도 하루 동안 훈련견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회의만큼은 빼놓지 않습니다. 훈련하기 전에는 반드시 체크해 주는 것이 이제 건강이죠, 건강. 개들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이 돼 안 돼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단 말이지. 통제도 못하는 상태에서 명령 내리려면 개들이 말을 들어? 안 듣잖아. 통제하는 거를 미리 시켜주는 것이 좋고. 그렇자면 개들 이제 교육했을 때 이제 견주님들이 원하는 뭐 그런 훈련 교육의 방향이 설정을 해주는 거죠.
작은 동작 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전부 관찰하고 파악해 특성에 맞춰 훈련하는 이용종 교수. 놔! 저만의 노하우라고 하는 것은 개들의 눈입니다. 눈의 동작을 빨리 읽어내게 되면은 개들이 다음 예비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걸 빨리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지켜! 그러나 이런 노하우를 얻기까지 그 역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고 하는데요. 훈련을 하다 보면은 개들한테 정말 많이 물립니다. 한번 물리게 되면 또 상처도 또 깊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들은 이제 개들의 하나하나 동작, 움직임, 그 표정 하나까지 관찰해서 짧은 시간 안에 읽어내 주면서 그 타이밍을 맞추도록 이제 교육을 철저하게 해나갑니다. 반려동물과 동물복지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꿈이라는 이용종 교수.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잘 봤습니다. 네. 아니 우리 김동률 교수께서도 집에 네. 반려견이 있으시잖아요. 있습니다. 영상에 훈련된 개들 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네네. 훈련법을 조금 체험해 보려고 하거든요. 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좀 보여주시죠. 네. 자,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우리 앞으로 뛰어. 옳지, 뛰어. 옳지, 와, 우리 뛰어. 올라. 옳지, 와, 뛰어. 올라. 자, 옆에 올라. 와. 자, 기다려. 자, 앉아. 보통 이제 훈련 교육을 시킬 때는 네. 네.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것이 개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집에서 보시면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을 수 있고 네. 좋아하는 간식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걸 가지고서 응용해서 훈련하는 것거든요. 오늘은 뭘 준비하신 예, 건가요? 오늘은 이제 개가 좋아하는 간식. 네. 자, 소음기는 이제-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네, 이제 강아지들은 염분 있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염분이 없어야 되고요. 네. 또 앉아. 보통 개들이 집중한다라는 것은 그마치 주인 말을 빨리 알아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간식을 이용해서 엎드려. 옳지. 저 앉아. 차렷. 바로. 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자, 왼손. 그냥 바꾸자 하는 앉아. 바꾸자 하는 손한테 손을 갖다 대주면 이제 손 이렇게도 이제 시켜 나갑니다.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집중력이 좋다라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집중이 좋다. 이리 와. 와. 우리야. 돌아. 앉아. 아. 또 와. 돌아. 네. 앉아.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군요. 엎드려. 좋아. 앉아. 옳지. 하이파이. 옳지. 하이파이. 자, 앉아. 앉아. 엎드려. 자, 쉬어. 빵. 불러. 옳지. 엎드려. 엎드려. 자, 불러. 옳지. 불러. 옳지. 이리 와. 옆에 앉아. 아니 지금 훈련시키는 도중에 이렇게 엄지를 올리시는 것도 하셨고 이렇게 주먹 주시는 것도 하셨거든요. 자, 엄지는 이제 개들 교육을 시킬 때는 수화를 합니다. 수화를 같이 해요. 네. 앉아는 위로, 엎드려, 기다려는 손바닥, 그다음에 손, 그다음에 지져. 이렇게 수화를 알려주는 겁니다. 개들한테. 그래서 말과 손짓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을 하지 않고도 아, 그렇군요. 네. 오. 아 귀여워라. 이렇게 집에서 이제 교육을 시킬 때는 강아지랑 같이 놀아주면서 네. 재미나게 교육을 시켜야지만 개도 신이 나서 하거든요. 네. 훈련시킨다고 해가지고 개 잡아놓고 앉아! 엎드려! 이렇게 주로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억압을 지르게 되면 개는 그 명령어에 상당히 날카로워합니다. 아. 그래서 부드러운 단어, 좋아하는 거, 네. 좋아하는 장난감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훈련할 수 있는 걸 선택해 주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아니 그리고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굉장히 사납게 짖는 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좀 훈련을 시키면 좋을까요? 네, 보통 개들이 짖는 것은 의사 표현이거든요. 네. 낯선 사람이 들어오거나 누군가 왔을 때는 짖어서 개들은 표현을 하게 돼 있는데 네. 주인이 하지 마! 하면 멈춰 서야 되는데 주인이 하지 말라 하더라도 끝까지 짖죠. 이것도 또 잘못된 문제 행동입니다. 네. 그래서 짖는 거는 오히려 짖는 교육을 시켜주면 효과적입니다. 짖어 했을 때 명령을 내려서 개가 짖게끔 해주는 걸 확실하게 시켜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만 짖지 마. 그러면 짖지 않는 걸 빨리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 자동 따라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개들이 언제 많이 짖어요?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사람 들어왔을 때 또는 집에서 간식 먹을 때. 네. 자, 간식 먹을까? 짖어. 짖어. 옳지, 짖어. 좋아, 짖어. 옳지, 짖어. 짖어. 그만. 오, 목청이 이렇게 기다려. 컸네요. 그러면 짖어 했을 때는 개들이 짖지 마, 그만 하면 딱 멈춰 쓰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짖지 마라는 명령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지 마 해도 개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짖지 마 이걸 정확하게 시켜주게 되면은 짖지 마 했을 때는 걔는 포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팁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교수님께서 이렇게 훈련 비법들을 직접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네요. 네, 그럼 나머지 이야기는 앉아서 나눠보도록 할까요? 앉으시죠. 네. 네, 또 교수께서 애견 관련해서 몇 네네. 가지 캠페인을 펼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특이한 게 애견 운동장 만들기, 반려견 운동장 만들기던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반려견 운동장 만들기라는 것은 이제 반려동물이 늘어난 숫자만큼의 마음껏 갈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 공원 가서도 이 개를 막 끌어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이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은 또 반려동물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과의 마찰들이 또 많아집니다. 네. 그것보다도 반려동물 운동장이 만들어지면 여러모로 개들에게 이로운 장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특히 여러 마리가 한 곳에 모이게 되면은 사회성이 저절로 길들여지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정보 교류의 장이 되거든요. 인간하고 똑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간 안에 그 운동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다음에 개들이 관련된 에티켓 이런 것들을 쉽게 배우고 접목할 수 있는 것이 또 운동장이고요. 실질적으로 반려견 운동장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공원 관리 측면에서도 적은 예산으로서 그걸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동물 등록제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 지역에 어떤 개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 반려동물 운동장이 만들어짐으로써 동물 등록된 개에 한정돼서 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많은 분들 동물 등록에도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 지역의 어떠한 행사나 그다음에 반려동물 에티켓에 대한 예절 교육이나 이런 걸 시켰을 때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 펼치고 계신 캠페인 중 하나가 유기견 희망 프로젝트라고 있더라고요. 유기견을 입양하자 이런 내용이던데 언제부터 이 유기견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제가 유기견 입양 캠페인을 시작을 한 것은 97년도 정도 됐을 겁니다. 애견 운동장 만들어 주세요라는 캠페인과 같이 더불어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개들이 버려지는 개들이 모든 개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새로운 주인을 만났을 때 새로운 주인 만나게 되면 하나의 또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더 힐링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유기견에게 다시 꿈과 희망을 주세요. 유기동물 사지 말고 입양을 해주세요. 현재 반려인구 1000만 시대입니다. 네. 이와 걸맞게 새로운 생명을 하나 구제를 해주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줌으로써 더 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래서 유기견에게 희망을 주세요라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반려견을 진행합니다. 받아들일 때는 좋아서 받아들이는데 유기견 네네.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현상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한 인간에 대한 충동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가장 큰 것은 반려동물 기르었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그냥 보고 사랑스럽고 이쁜 것 하고요. 직접 내가 길렀을 때 오는 네. 그 반려동물 선택을 해서 길러지게 되면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시간 되면 먹이도 주셔야 되고 대소변 청소도 해줘야 되고 네.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현실이 녹록지 않군요. 그렇죠. 네. 또 산책이나 이런 거를 또 충분하게 또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보는 것과 실질적으로 길러지면서 교감하는 것은 많이 차이점을 느끼기 때문이고요. 네. 또 무엇보다 또 가장 큰 문제는 방송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어떠한 스타견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나오게 되면은 그걸 충동 구매해서 길러지는 케이스가 상당히 환상을 많습니다. 가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려견을 받아들일 때는 충분히 조사를 하고 이른바 리서치를 하고 네, 해야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앞으로 만들어져야 될 부분들이 반려동물을 선택해서 기르기 전에는 그런 교육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그다음에 반려동물을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올바르게 케어하는지 이런 교육 시스템 같은 것이 잘 만들어진다고 보면 나중에 정말 기르실 분도 책임하에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이웅정 교수 모셔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이제 동물 조련 전문가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 그리고
반려견을 키울 때 아주 유익한 팁 이런 것들을 진짜 한꺼번에 알게 돼서 참 소중하고 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